안녕하세요. 친절한 설명충 하민입니다. 오늘은 효율이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효율적으로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보험, 어떤 보장을 챙겨야 효율적인지 알아볼 건데요. 그 전에 보험을 왜 이용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효율이 중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. 그다음에 가입 순서, 어떤 순서로 가입할지, 그리고 어떤 보장을 선택할지까지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보험을 이용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. 우리는 보험을 왜 이용할까요? 남들이 다 하니까? 혹은 친구가 하라 그래서? 아니면 엄마가 가입해놨으니까? 아니면 뭐 어쩌다 보니 그냥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. 설계사가 잘생겨서 가입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이 중에서 설계사가 잘생겨서를 제외하고는 뭐 보험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보험을 이용하는 진짜 이유는 이거일 겁니다. 불확실한 리스크를 대비하고 위험을 분산하자. 그럼 우리는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? 살면서 일어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찾아봤습니다. 뭐 교통사고도 있을 거고요. 이런 이야기들,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.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. 내가 갑작스레 퇴직했다거나 혹은 결혼을 할 거라거나 하는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겠죠. 이게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있는 분 계신가요?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. 하지만 발생 전에 대비하는 비용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. 사망을 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그 금액을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금액을 줄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거고요.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. 그거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. 확률, 비용, 그리고 범위,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. 첫 번째 확률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위주로 가입하자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보장받을 확률을 높이자라는 내용이고요.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. 발생했을 때 위험이 너무 큰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가입해서 큰 위험에 대비하자라는 거고요. 마지막 범위. 기왕 가입을 할 거라면 범위가 넓게 가입할수록 내가 보장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. 그래서 넓은 범위를 보장받는 것들을 위주로 가입하자라는 내용입니다.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세 개보다 우선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. 바로 가족력입니다. 최우선 가입 기준이 될 거고요. 가족력의 경우에는 뭐 이러한 내용인데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알기 어려우시죠. 그래서 제가 도표로 가져왔습니다. 본인 형제 부모 그리고 형제와 나의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.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. 거기에 아버지의 형제들 그리고 그분들의 자식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어머니 쪽도 마찬가지로 있겠죠.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심혈관 질환, 아토피, 피부염, 골다공증, 전립선 비대증, 암 등 대표적인 가족력 질환들입니다. 이 질환을 앓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나는 가족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알아보는 방법을 찾아볼게요. 이 부분은 본인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다 아버지 관련된 사람들이죠. 아버지가 알고 계실 겁니다. 이쪽 부분은 어머니가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번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내 가족력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. 가족력을 먼저 확인할 거고요. 같은 질환을 2명 이상이 앓고 있거나 알았다면 가족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가족력이 있는 질환부터 가입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. 첫 번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.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. 그럼 어떤 일이 있죠? 네, 진단명이 나올 거예요. 뭐 감기면 감기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. 진단명이 나왔다면 치료를 받을 겁니다. 치료로 안 되면 수술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. 수술을 받고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술을 받았는데 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요. 혹은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. 병원 가면 나오는 게 실손보험입니다. 그리고 진단명이 나왔다면 진단비가 나올 거고 치료받았으면 치료비, 수술 받으면 수술비, 장애가 남았다면 후유장애 보험금이 나올 거고 사망했다면 종신보험금이 나올 겁니다. 이 중에서 가장 선행되는 게 뭐죠? 그렇죠. 아파서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손보험을 가장 기본으로 준비하시는 거고요. 실제로 실손보험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100%가 넘어갑니다. 즉 우리가 받을 확률도 가장 높고 자주 받는 상품이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. 거기에 두 번째 위험도입니다. 위험도가 높은 것부터 가입해서 보장받을 확률을 높이자라는 내용이고요. 아까 나왔던 내용들 기억하시죠? 이 중에서 실손보험을 내가 받을 만한 상황이 처해졌다. 그럴 때 경제활동이 가능하겠죠. 진단비의 경우는 큰 병에 걸렸다면 내가 경제활동이 어려울 겁니다. 요즘 근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치료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하고요.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경제활동이 어려울 거예요. 혹은 내가 사망했다면 경제활동이 아예 불가능해지겠죠. 이 위험도가 높은 것들을 위주로 대비하자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은 보험을 통해 리스크에 미리 대비해야 하고요. 이 중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암, 뇌혈관 질환, 심혈관 질환 등 큰 병을 위주로 준비할 겁니다. 그리고 후유장애와 종신이 있겠죠. 이 두 가지는 다른 진단비를 가입하는 경우에 기본계약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. 두 번째 영상 보셨던 분들은 기본계약에 대한 내용 기억하실 거고요. 대부분 기본계약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니 함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보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, 뇌, 심장질환 크게 세 가지 많이 가입한다고 말씀드렸죠.
암이 다 똑같은 암이 아닙니다. 보험사는 암을 구분을 해요. 크게 일반암, 고해감, 유사암, 소해감으로 구분을 하고요.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보장합니다. 내가 유사암에 가입을 했는데 일반암에 걸렸다. 보장이 되지 않겠죠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. 뇌혈관 질환을 한번 볼게요. 뇌혈관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. 마찬가지로 내가 뇌출혈에 가입돼 있다면 뇌경색이나 뇌졸중, 기타 뇌혈관 질환에 걸렸을 때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제가 범위를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. 뇌혈관 질환에 가입해 있다면 이 안에 어떤 것들을 걸려도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심장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될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질병은 질병 코드가 존재하고 보험은 질병 코드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을 우선적으로 가입할 거고요. 그 다음 추가 보장이 필요하다면 질환의 심각성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넓은 순서대로 복층 설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간단한 내용으로 보시면 제가 뇌혈관 질환에 3천만 원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. 근데 뇌출혈의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더 가입을 하고 싶어요. 그럴 수 있겠죠. 그런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을 리본으로 깔고 그 아래 뇌출혈을 추가로 가입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복층으로 계단식으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해요. 범위가 가장 좁은 이 두 가지가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자기가 어떻게 가입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 가지고 계신 증권을 펼쳐서 내가 혹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안내 드릴 것 같고요. 오늘은 효율적인 보험 가입 순서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각 보장 종류별로 보장 범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